정치뉴스의 넘버원 국회 라이브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오후 1시 국회에서 일어나는 정치권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6월 12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원초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후에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강제 배정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며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특위를 가동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가 현행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심 100%인 현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20% 또는 30%의 민심을 반영하는 안을 비대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의장 경선에 당심을 반영하는 등의 당원권 강화 방안을 담은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대표 사퇴 시한 조절을 담은 당원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 초반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뒤 어제 단독 과방위를 열었는데요. 오늘도 첫 법제사법위원회를 오후에 단독으로 열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당내 15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생을 챙겨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희 기자. 네, 국회 중앙홀입니다. 민주당이 잠시 후 단독으로 법사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아침 최고위에서 법사위 강행과 해병대원 특검법 재추진을 못 박았는데요. 오늘 법사위에선 간사 선임과 소위 구성도 다뤄질 예정이지만 여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어 반쪽 회의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아직 완료되지 않은 7개 상임위도 하루빨리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께도 요청하겠지만 국민의힘도 원구성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추진, 방송 3법 제2법을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자, 이소희 기자, 야당의 단독 국회 기조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요. 또 상임위원회 참여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15개 특위를 가동해서 민생 현안 논의를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야권의 상임위 독식에 맞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 단독 개최를 겨냥해 광란의 질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추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엉터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앞으로의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를 받고 거야 단독 국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내일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여당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원구성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일 본회의에도 불참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여당은 당분간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는데요. 장동혁 수석 대변인은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분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임위 불참 사유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15개의 자체 특위를 꾸렸는데요. 오늘은 재난안전특위, 교육개혁특위, 외교안보특위 등 4개 특위를 가동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위에서는 각 소관부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법적 싸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당은 당원 당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 특위 최종 발표를 했죠. 네, 국민의힘 당원당규 특위는 열흘간의 논의를 수렴한 최종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당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지금의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단 지도체제와 2인 체제 등을 두고 논의해왔지만 새 지도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은 개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대표 선출 시 당원 투표만 반영됐던 규정은 민심을 반영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는데요. 다만 민심 반영 비율을 30%로 할지 20%로 할지는 결론이 나지 않아서 두 가지 안 모두 비상대책위원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대위 의결과 전국위원회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민주당도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당대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후보 경선 시 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이 골자인데 변동사항 없이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설탕만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면서 이른바 설탕론을 제기해온 친명 김영진 의원이 어제 당내 충분한 의사수렴이 없었다면서 공개적인 지적을 했고요. 오늘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번 개정은 특정인 맞춤 개정으로 오해를 사기 충분하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할 일은 법치를 유린하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1야당 대표이자 거대 의석을 이끄는 수장이 연관된 혐의의 수사이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대책을 신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물가 상승과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대출 연체율 상승 등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과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법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정부나 국민의힘은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안을 군소리하지 말고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검찰제도개혁 입법 토론회에서 수사권은 여러 기관으로 나누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는 없다며 수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고 기소권 역시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미래전략과 리더십을 주제로 국회 최고위 과정을 개최합니다.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무원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과정은 내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백지연 국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잠시 뒤 2시부터 법사위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연일 의원총회를 여는 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강행과 단독 회의로 여야의 대치전선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중 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2주가 됐죠.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에 의장 뽑으면서 개원을 한 지 이제 일주일 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물론 이제 국회 지금 상황이 압도적인 이제 야권 우위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구성이라든지 뭐 입법에서 상당히 이제 속도전을 내고 있는 그 한편으로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일주일 개원 후 일주일 된 국회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다,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국회가 또 각 정당이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국회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예. 또다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예. 뭐 야당의 독주는 예상됐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독주가 강하다. 뭐 이재명 당대표가 말했던 몽골 기병처럼 달려라는데 정말 몽골 기병 이상으로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가 과연 이렇게 한 특정 정당 거대 야당에서 독주를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의문점을 뒤로 한 채 달려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다. 이런 상태가 4년간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도 외면받고 있지만 아주 크게 외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생각보다 독주가 강도가 높다, 불안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학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비슷하죠, 뭐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네. 지금 여야가 입장들이 마주 달리는 열차예요. 예. 오늘 뭐 법사위에서 또 그 최상병 특검법 네. 다시 이제 상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은 의장을 민주당이 가졌기 때문에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자기네한테 달라. 근데 민주당이 뭐 단호히 거부하고 예. 뭐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예. 법사위원장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앉혀놨잖아요. 그 의도는 뭐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좀 전에 몰라 이재명 대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뭐 몽골 기병처럼 하겠다. 난 그 얘기 나도 기사를 어젠가 봤어요. 예. 그게 옛날에 저 생각이나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가 정동영 지금 이제 의원 다시 됐잖아요. 예. 그때 그 정동영 후보 그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때 그 대선 캠프에 당의 총무본부장을 했었는데 국회에 있으면서 그 몽골 기병처럼 이제 치고 나가자 네. 그런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때 비서실 그 후보 캠프의 비서실 차장인가 그거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배웠는지 그런 표현을 쓰는 거 보고 그때 생각났는데 하여튼 지금 여야 입장이 이런 것 같아. 특히 이제 민주당이요. 175석인가요, 지금? 171석. 171석인가요? 하여튼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야권은 192.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국민의 뜻이다. 네. 그러니까 내 사전에 양보는 없다. 이제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지 않는 한은 그리고 여당도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오늘 법사위에서 다시 상정한다는 거부권 행사에서 폐기됐던 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대승적으로 예. 자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거 아마 여야가 마주 앉아서 뭐 이렇게 제대로 뭐 협치 이거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뻔하게 좀 거의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공수처도 뭐 수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공수처에 대한 이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 다수가 이거 진짜 좀 이상하다. 이게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 그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딱 풀어야 돼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이게 물꼬가 트일 수 있는 예.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오후에 법사위 민주당 단독으로 열어서 이제 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어떤 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상임에 맞서서 15개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뭐 당정회의도 하고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뭐 입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뭐 돌파구가 없는 걸까요? 7개 상임위도 그러면 또 거부할 건가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뾰족한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 당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 21대 전반기처럼 18개 상임위 전체를 민주당이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민의힘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차지를 하겠죠. 예. 또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어하는 3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뭐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우리 차지하자. 국회 정상화 명분을 위해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러면 다시 21대 전반기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전 다시 한번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국회 법사위원장은 역사적으로 DJ,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배출한 첫 대통령이라 할 수 있죠. 첫 대통령 DJ 김대중 대통령 때 평화민주당 시절 이후 계속 그러니까 제2당, 국회 제2당이 찾아온 게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특정 제1당이 독점을 해서 마구잡이로 국회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의 그런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민주당이 차지하려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현재 역대 법사위원장 차지가 이렇습니다. 최초로 제1당이 독점을 한 게 지난 4년 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2개월 만에 이게 무리수란 거 알고 다시 제2당인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그 당시 정당에게 다시 지금의 국민의힘당의 전신에게 넘겨줬습니다. 예. 다시 또 독점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이게 그때 이미 무리수를 뒀다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결국 이재명 당대표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국회 차원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법사위원회를 장악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 법사위원장을 장악함으로써 예. 검사, 판사 탄핵을 할 수도 있고 또 겁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종의 로펌 행사를 하겠다. 이것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결국 뭐 법사위가 이제 최종적인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그것을 다시 이제 되돌릴 가능성은 뭐 거의 법사위는 뭐 이미 끝난 사안이죠. 예. 이미 다 뭐 선출했고 예. 뭐 어쨌든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뭐 야당 단독이긴 했지만 예. 이미 끝난 사안이고 그걸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딱 이렇게 맺혀 있는 풀리지 않는 이 전국의 돌파구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어쨌든 현실적 힘을 가진 집단은 집권 여당입니다. 아무리 국회에서 의석이 야당이 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 등 행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이 파워가 있는 데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예. 이 국민의힘이 저는 이 전국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 전국의 이 돌파구를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였던 태도에서 획기적인 이 자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좀 놀랄 거라고. 예. 그럴 때 난 얘기에 물꼬가 터지기 시작할 것이고 대표적인 게 예. 최상병 특검법 같은 데 대한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를 키를 근데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저 국민의힘을 뭐 뒤에서 다 좌지우지 뭐 하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용산이 저는 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이 여당의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자, 이 맺힌 이 국면을 어떻게 풀 것인가. 야, 우리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자. 그러면 전 야당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찾아질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저도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현재 민주당 안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검을 야당인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이제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뭐 발표를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좀 막고 예. 피해 사실 공표를 막는 것이죠. 이런 식의 독소 조항을 제거해서 국민의힘당이 발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법안을, 예. 독소 조항이 없는 법안을. 그래서 합의점 찾아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법사위원장 부분은 언제 사보임을 하면 됩니다. 예. 다시 국회 보내서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합의점 찾아가야만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예. 국회 모습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흐름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대치 전선이 오히려 더 이제 가팔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또 발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입법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로 읽힙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뭐 최장 한 330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신속 처리 안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75일로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임위 또 계획 규정을 이제 개정한다든지, 그 동안에는 뭐 간사 간의 이제 협의를 이유로 해서 이제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입법에 상당한 속도전을 낼 어떤 그 채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면 또 졸속 입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앵커 아까도 이제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은 저는 이 지금 여야의 그 기본적 관계가 이 흔히 쓰는 말들인데 완전히 적대적 공생이라. 그러니까 서로 몰아붙이면 그러면 이쪽 목 저쪽 몫을 각자 자기 몫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에 뭐 표심으로 얘기하면 이 짝 30, 저 짝 30, 근데 중도 뭐 40, 뭐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정확한 건 아닌데 좌 30, 우 30은 항상 이 고정 지지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적대적으로 서로 자기 입장만 그냥 주장하고 관철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기 지지층은 굳건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간다. 무조건 손해보는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적대적 공생이라는 이 좋지 않은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저는 그래요. 진짜 현실적인 힘을 가진 집단 국민의힘이 과감히 자세를 한번 바꿔보라 이거지. 그러면요 민주당도요 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난 물꼬가 트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뭐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국회 상황 속에서 지금 대를 구조하에서 예. 섰던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 뭐 선진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법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 예. 저는 사실 이제 국회 각 정당은 그들을 선출해 준 국민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국민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안을 특정 정당이 쾌속으로 정말 몽골 기마병처럼 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왜 그 패스트트랙법을 만들었느냐? 숙려기간을 만들었느냐. 예. 그런 법안은 이른바 쟁점 법안입니다. 쟁점 법안은 많은 국민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런 법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법안일수록 숙려기간을 가지고 천천히 숙고를 해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 합의가 되는 법안이다. 민생 법안이다. 단 하루 만에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에 상임위 열고 법사위 열고 본회의 열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은 워낙 많은 이슈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찬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런 법안 숙려하자. 그리고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 법의 취지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단축시키겠다? 그래서 빨리 단축해서 특정
정당만 지지하는 법이 된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 네.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뭐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뭐 그걸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건데 사실 거죠. 예. 쟁점 법안은요. 예. 1년을 논의해도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가요, 저 원내지도부 이제 뭐 원내대표 있고 그다음에 저 부대표들 많잖아요. 뭐 합니까? 수시로 만나서 그게 뭐 저 밥을 먹든 소주를 한잔 하든 예. 만나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조금 전에 안 의원이 얘기한 대로 뭐 최상병 특법법 같은 경우에도 여당에서 자 요런 조항 말이야 이거는 조금 문제 있지 않니? 그러면 야당이라고 그래서 예.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예. 그냥 마구 가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꾸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참 요새 이 정치 문화가요. 남의 당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이거 좀 뭐가 간첩질 하는 걸로 비치고 뭐 이상하게 그런 또 매도를 당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건 예. 정말 없어져야 할 풍토다. 예. 자꾸 만나야 돼. 난 우리 안영환 의원하고도 방송 마치고 몇 번 뭐 이번에야 뭐 저 얼마 전에 소주 한 잔 간단히 했지만 네, 자주 그거 만나시면 자꾸 해야 한다고. 그래야 서로 예, 알겠습니다. 속마음도 제대로 알고. 예. 국회에 있을 때 전 문학진 선배 모시고 예. 식사 많이 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은 민심을 이제 20 내지 30%를 이제 반영하는 쪽으로 20%로 할지 30%로 할지는 최종적으로 이제 위임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일 지도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원 당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후보별로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유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으신 지역? 일단 원상 복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 과거 이제 당원 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뭐 7대 3에서 100%로 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예. 당 대표 선거 때. 지난해 그 때문에 그랬겠죠. 뭐 많은 언론, 많은 국민들이 위인 설법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당대표 관련해서 뭐 당원 당규 바꾸는 것도 위인 설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상으로 되돌린 거고요. 예.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단일 지도 체제도 지금 곧 당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법을 또 규정을 바꾼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좀 유리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걸 가지고 유불리를 따진다는 건 뭐 별로 뭐 저는 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글쎄 뭐 유불리를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예. 그건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마 그런데 이제 당원들만 뽑는다면 한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더 유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문항신 의원님께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도 당원 당규 개정하면서 사실은 그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 국민의힘도 이제 전당대회 국민의힘은 7월 25일 뭐 그렇게 잡고 있는 모양인데 예. 민주당은 아마 8월 중하순 아직 날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나 봐요. 예. 근데 이게요, 제 생각은 지금 이재명 대표 완전히 1인 체제 아닙니까? 예. 독주 체제인데 이거를 완전히 굳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요. 이번 당원 당규 이 개정 예. 움직임이 이게 뭐 이제 당무에 이제 중앙이 거치면 확정이 되는 모양인데 저는 이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지금 거의 뭐 1인 체제 비슷하게 지금 당이 굴러가고 있는데 예. 이게 1년 전에 대선 1년 전에 대권 당권 분리 조항이라는 거는 이거는 당권을 가진 현재의 당 대표가 대권 후보에 나갈 때 예. 당 대표직을 가지고 하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이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좀 걷어내겠다는 거거든. 뭐 예외 조항을 두어서 예.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저는요 이걸 뭐 우리 6.25 전쟁 때도 1952년에 그때 뭐 이승만 독재이긴 했지만 예. 대통령 선거 그냥 치렀어요. 전쟁 와중에도 전쟁이 53년에 끝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인데
대통령 선거 2027년 3월 아닙니까? 네. 대권 당권 이거 1년 전 이 분리 사퇴 조항을 26년 그대로 3월. 갖고 갈 경우에는 네. 지방선거 이전인 그렇죠. 26년 3월에 네. 당권을 그만둬야 돼요. 근데 네. 이거 그러지 말자 이런 거거든. 네. 이재명 대표 지금 연임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네. 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군부를 벌써 뗐고. 그리고 지금 뭐 당내 사실상 별로 지금 현 시스템화에서는 맞대응할 사람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이걸 알겠습니다. 굳이 이걸 해서 하는 거는 지방선거 공천권 그냥 행사하겠다는 거거든. 네. 22대 총선을 통해서 공천을 통해서 확고하게 좀 국회 자기 뭐 친명 찐명이라고도 하되 세력을 구축해서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 그런 그 공천권 행사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27년 3월 대선 가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이거요 이게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이라도 이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뭐 이제 절차에 따라서는 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지금 현 상황인데, 시스템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당내에서 좀 얘기들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소탐 대실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실이 있을까요? 아니 그냥 이렇게 지금의 당원 당규를 가지고도 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나가고자 할 경우에 뭐 크게 제가 보기에는 지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근데 이걸 굳이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별로 예뻐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다수 국민의 눈에 예. 저거 별로 썩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결국,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크다 이거. 결국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지금 현재 7월 23일로 잠정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